주라식 파크라는 영화에서 멋진 공룡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아마도 이런 것들을 다시 지구에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하면서도 흥미로운 동물들은 어떤 세대에서나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주라식 파크에서는 공룡의 DNA가 남아있는 화석을 통해 공룡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와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며 지구상에서 멸종한 모든 종을 부활시킬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의 비디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살았던 생물의 90%가 완전히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멸종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깊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자연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전설의 동물은 바로 매머스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생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조차 이 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은 4000년 전에 이미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성체 매머스의 화석이 발견되어 이 동물에 대한 정보를 밝혀주었습니다. 성체 매머스의 키는 거의 4m에 달하고 특징은 빽빽한 털과 긴 곡선의 코끼리 송곳니, 그리고 무게는 최대 8톤으로 옛날 코끼리의 2배입니다. 이 코끼리 종은 이전에 북유럽 지역, 러시아 전역, 그리고 북미 북부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북극 주변의 툰드라 지역으로 낮은 풀이 자라고 그 아래에는 영원한 빙하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한파 시대를 겪고 있어 어디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약 4000년 전 태양이 지구 표면을 데워 영원한 빙하가 녹게 되었습니다. 이 녹음으로 인해 대량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많은 동물들이 중독되었고 그 중에는 매머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종이 멸종한 이유가 선사시대 사람들의 과도한 사냥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들의 털은 매우 따뜻해 추위를 견딜 수 있었고 고기는 식량이 되며 송곳니는 도구나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든 결국 매머스는 1650년 전에 영원히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이집트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과 비교하면 매머스는 상대적으로 새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동물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근에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사설회사가 대담한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멸종한 모든 동물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머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첫째로, 그들은 일반 코끼리와 매머스의 혼종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매머스의 DNA가 1%밖에 없지만 그래도 낫습니다. 다음으로 이 1%의 DNA를 아시아 코끼리 암컷의 알에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 후 이 알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몸속에 삽입하여 임신시키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 간의 교배는 코끼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릅쓰고 있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2017년에 진정한 매머스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중적으로 연구 중인 동물은 타즈마니아 호랑이입니다. 그들의 원래 서식지는 현재 호주에 속한 타즈마니아 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뉴기니 섬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캥거루, 코알라, 오리주둥이 동물, 그리고 타즈마니아 호랑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호랑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들은 꼬리와 엉덩이에 줄무늬가 있을 뿐 모양은 개에 더 가깝습니다. 특이한 점은 호주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주머니가 있다는 것이고 타즈마니아 호랑이 역시 그렇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캥거루를 먹이로 하는 매우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인들이 이곳에 오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타즈마니아 호랑이는 야행성 포식자로 자주 인간의 시야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강력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농부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밤에 공격하는 주머니가 있는 개라고 생각하고 타즈마니아 호랑이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즉시 대량 학살이 시작되었고 총, 독약, 질식가스, 그리고 함정 등 많은 무기가 사용되어 그들을 멸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지 70년 만에 이 종은 거의 멸종했습니다. 마지막 타즈마니아 호랑이는 1936년에 호주 타즈마니아 섬의 동물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라짐은 단순한 멸종이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포식자가 사라지면 초식 동물들은 이전만큼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증가하여 호주의 푸른 초원이 황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불균형은 다른 많은 종의 멸종을 초래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에 약 35%의 포유류가 호주에서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의 과학자들은 콜로슬 회사와 협력하여 이 종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타즈마니아 호랑이의 태아가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 호주 과학자가 이 종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했습니다. 108년 된 태아의 샘플에서 그는 이 유전자를 다른 주머니가 있는 동물인 덧나트의 태아와 합성해 실험했습니다. 이후 태아를 만들면 인공자궁에 넣거나 덧나트의 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타즈마니아 호랑이의 다음 세대는 부활할 것이고 타즈마니아 섬에 다시 놓여 생태계를 복원할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복원 프로젝트에서도 미국의 콜로슬 회사가 언급됩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은 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멸종한 상징입니다.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몸집에 뚱뚱하고 날지 못하는 새가 둥근 부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들을 도도새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모리셔스 섬이 이 종이 유일하게 살고 있는 곳이었고 1598년에 네덜란드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평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제국은 크게 번창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리셔스 섬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을 위한 중간 정거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리셔스에 도착한 선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특이한 종의 새를 발견했습니다. 도도새는 모리셔스 섬 고유의 동물로 수백만 년 동안 육식동물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큰 다리를 가진 큰 새로 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개가 퇴화한 이유입니다. 타조와 비슷하게 도도새는 날지 못하지만 타조처럼 빠르게 달리지는 않고 아주 느립니다. 그 특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갔습니다. 여기에 온 선원들은 그것이 희귀한 종의 새인지 몰랐고 그저 풍부한 음식원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매우 크고 느린 움직임 때문에 그들은 쉽게 덫에 걸려서 이곳에 온 배를 위해 식량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몇 마리의 도도새는 이상한 모습 때문에 유럽의 동물원에 전시되기도 했지만 적절한 생활 환경이 아니어서 금방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한 도도새가 공개적으로 기록된 것은 1662년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지구상의 한 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단 6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나중에야 그것이 희귀한 종의 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에 셰이피로라는 이름의 여성 생물학자가 도도새의 완전한 유전자 서열을 해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콜로슬 회사로부터 이 독특한 새를 부활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서열 덕분에 그들은 도도새에 가장 가까운 현재 살아있는 친척, 니코바르 비둘기를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이 비둘기의 아래 도도새의 유전자를 어떻게 삽입하고 그것을 발육시키며 부화 후에도 살아남게 할지입니다. 대부분의 클론 및 유전자 변형 기술이 포유류에 중점을 둔 만큼 셰이피로와 그의 팀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셰이피로는 도도새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배아를 어떤 동물에 삽입할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성공하더라도 그들은 이 새가 과거 모리셔스 섬에서 살았던 도도새와 같은 모양을 가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라진 종을 부활시키는 것은 인류가 자연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많습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사라진 종을 되살리는 것이 인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타즈마니아 호랑이의 경우 식물사슬에서 하나의 고리가 빠지면 일부 종은 급증하고 다른 일부는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불균형은 극단적인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결국 인류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각 부활 프로젝트가 수십억 달러를 소모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동물이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사라질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 과학자 중에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동물의 유전자를 다른 동물의 DNA에 삽입하면 전체 유전 체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하나의 종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사라진 종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